있다고 나오는데 이상한 주제를 가지고 와서 얘기를 하겠다고 하는가. 그래서 제 얘기를 먼저 어떤 사람인지 얘기를 해야 될 것 같고요. 저는 이제 이런 영화를 만든 사람인데요. 저기 입 벌리고 있는 사람이 저고요. DC에 바친다고 하는데 사실은 C가 아니라 C예요. 그래서 참 부끄럽게 되는데, DC가 잉여들의 성지라고 하죠. 그래서 또 언론에서는 인터넷 하위 문화의 저수지라고 하는데, 저는 제가 특별히 잉여라는 자각이 없는 상태로 1999년 DC가 생길 때부터 되게 좋아했어요. 그 당시에는 하우체를 썼고, 그 다음엔 반말을 쓰기 시작했고, 저는 이제 컨텐츠를 만들진 않고 그냥 보기만 했는데도 엄청 좋아했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개인사가 어쩌다가 영화를 하게 됐냐면, 되게 모범생으로 살다가 이제 군대도 갔다 오고 복학해서 자격증 시험을 준비하다가 시험이 떨어지고 정신이 약간 이상해져서 그 여파로 사춘기가 늦게 왔어요. 대학 졸업할 즈음에야. 그래서 이제 인생 설계를 다시 하고 이제 집을 나와서 부모님 속을 썩이면서 그때 한 1, 2년 정도 진짜 경제적 잉여를 겪으면서 뭐 공사장 알바 사고 뭐 이런 게 이제 저의 진짜 잉여 경험이고, 그때 이제 고시 공부한 경험부터 시작해서 그걸 바탕으로 이제 이 영화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영화에는 또 그 당시 제가 좋아하는 DC의 옛날 코드들을 집어넣고, 또 그뿐만이 아니라 저의 경험만을 넣은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잉여들이 어떻게 힘을 합쳐서 어떻게 살았으면 좋겠다, 그런 바람까지 또 집어넣고요. 그 나름대로 의미가 있는 작품이라고 이제 저는 생각하는데요. 실제로 저는 이제 이렇게 살았다고, 영화의 한 장면인데 저는 이렇게 살았다고 보시면 되고요. 이게 신림구동 말벗어 올라가는 언덕이에요. 근데 작년에 이제 이 영화를 소규모 개봉을 했는데, 그때 처음으로 제가 DC 인사의 뒷겔에 이 영화 소개한 글이 올라갔어요. 제가 근데 올라가자마자 그 유저들이 저의 신상을 털어서 뭐라고 하냐면 잉여의 탈을 쓴 엘리트다 라고 하더라고요. 그럼 섭섭하게 했는데 딱히 할 말이 없어요. 생각해보면 제가 또 지금까지 쭉 살아온 게 그런 경계에서 늘 살았던 것 같아요. 어떤 때는 좋은 학교도 또 많이 보면서 또 그렇게 또 잘 나가는 동문들이나 이게 뒤에서 이렇게 질투하기도 하고, 그렇지만 저는 그래도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사는 복받은 자발적 잉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래서 저는 이제 그런 경계의 선 입장에서 제가 본 잉여 세계의 모습들을, 제가 흥미롭게 본 저의 관점에서 본 것들을 여러분에게 이제 발췌해서 소개를 드리고, 그것이 과연 우리에게 약간의 의미라도 있는가 한번 생각한 것들을 말씀을 드려볼게요. 저는 직업이 상상을 하는 직업이라서 학문적으로 엄밀하게 얘기하지는 못하는데, 저의 상상과 직관을 가지고 시적 이런 상상력을 통해서 말을 할 테니까 틀린 얘기 맞는 것 같지 않더라도 흥미로운 얘기로 들리길 바라겠습니다. 원래는 경제학 용어죠, 잉여가. 원래는 가치 판단과 무관하게 객관적인 경제학 개념, 잉여 가치론 뭐 이런 것도 있고 그랬었는데, 손창섭의 잉여 인간이 나오면서 인간에게도 그런 뜻이 붙게 되었죠. 그리고 지금은 청년 세대들의 은어에 가까운 되게
유동적이고 불분명한 말이 되어버렸어요. 잉여라는 게. 그래서 이제 뜻이 되게 저마다 다르게 쓰는데 이제 저렇게 아이고 이렇게 책 요새 잉여시선으로 이런 책도 나오고 인문학자들이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죠. 근데 제가 이제 잉여의 뜻을 잉여짓의 뜻을 찾으려고 보니까 그 전에 단어들이 있어요. 뭐 이렇게 페인, 엽기, 무적, 병맛, 키워는 키보드 워리어의 준말인데 이것들의 흐름을 딱 보니까 잉여라는 단어가는 어떤 경제적인 활동에서 제외됐다, 소외되었다는 의미가 들어있더라고요. 네. 그런 그건 사실 우리가 그런 상황을 겪고 있기 때문이죠. 우리 청년들이 어떤 흔히 말하는 신자유주의 상황에서 이제 제한된 의자에 앉지 못해서 그렇게 된 건데 그것을 근데 그렇게 자조적이지 않고 약간 스스로를 희화화해서 우습게 부르는 말 같은 면이 있고요. 그 다음에 잉여를 자처하는 사람, 너도 나도 자기가 잉여라고 하는데 그 사용하는 용례를 보니까 편의점 알바도 잉여고 자기가 입시 포기한 고딩도 잉여고 인서울 못해도 잉여고 대학생이 방학 때 집에 있으면 잉여고 그 제일 웃기는 게 우리 연하가 나왔는데 뭐라고 했냐면 싸이에다가 어느 날 주말 아침 7시 밤새 수다 떨고 2시간 자고 일어났다. 폭풍 쌩얼로 잉여포스 풍기며 아침 먹으러 고고. 김연아가 주말에 아침 7시에 2시간 자고 일어나서 자기가 잉여라고 하니까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지. 그래도 우리 승냥이들은 연하를 용서해줘야겠죠? 이제 이런 용례들을 종합을 해보면 어떤 의미로 쓰이는가 보면은 이제 그렇게 경제적 활동에서 소외되거나 잠재적으로 소외될 가능성이 있는 청년들이 첫째로 아무것도 안 하고 빈둥대는 것이 포함되고 둘째로 현실 세계, 특히 돈에 있어서 전혀 쓸모없는 질거리, 무슨 자동차를 도색을 한다든지 자전거를 도색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포함되고 또 세 번째로 인터넷 세계에서 잉여의 네트워크에 참여하는 것. 이 세 가지 이제 의미가 포함이 되더라고요. 잉여라는 카테고리 안에. 근데 제가 보기에는 이 세 번째 의미인 잉여 네트워크에 참여한다. 이게 대단히 중요한 것 같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전에도 1, 2번은 있었어요. 뭐 아무것도 안 하고 이런 거는 뭐 소가된 게으름뱅이들이나 매니아 그런 개념이 있었는데 이제 우리가 흥미를 느끼는 거는 이 잉여들의 네트워크에서 재밌는 일들이 벌어지기 때문이죠. 여러분들이 웃는 이유도 그런 거고 이제 잉여들의 네트워크 그런 건 당연히 인터넷 네트워크, 인터넷 커뮤니티를 말하는 거고 물론 인터넷은 이제 노인만 아니면 대부분 모두가 사용하긴 합니다만은 이제 잉여들이 많이 가는 곳에 자칭 잉여들이 많이 가는 곳들이 이렇게 생겨났어요. 그리고 이러한 것의 역사적 의미를 찾자면 예전에는 적극적이고 돈 있고 힘 있고 정력적인 사람들, 목소리 큰 사람들이 소규모의 네트워크를 이뤘는데 지금은 돈 없고 소극적이고 그런 좀 뭔가 마이너하고 이런 수줍고 게으르고 이런 사람들이 역사상 최초로 지속적인 대규모 네트워크를 이뤘습니다. 그런 의미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거는 인류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이에요. 그래서 그렇지만 이게 와 신난다. 혼자서도 놀 게 많았어요. 이렇게 좋아할 일은 아닌 것 같고요. 빨리 얘기할게요. DC 사이즈가 이제 집중적으로 볼 수밖에 없어요. 여기 너무나 많은 것들이 있고 비슷한 수가 1379개나 돼요. 어저께 제가 세봤는데요.
이제 진짜 여기가 1999년에 이제 탄생했는데 처음에는 그 디지털 카메라 매니아들이 모아가지고 정보 교환하고 쇼핑몰도 했었어요. 아무도 모르시면은. 근데 그렇게 갤러리들이 자기 찍은 사진을 올리고 하다가 댓글들이 점점 재밌어지면서 거기에 재미를 붙인 거예요. 그러면서 딱 기발한 댓글을 경쟁하듯이 달다가 최초로 디스 인사입니다. 디스 인사에 만약에 영혼이 있다면 최초로 좀 자기 조직화된 발화를 투자를 한 게 바로 이 단어입니다. 아해. 이상한 느낌이 딱 들죠. 제가 제일 사랑하는 그런 TV를 보면은 단팥빵이라는 드라마 2003년 유명했는데 써니에 나왔던 신은경 배우가 어릴 때 이렇게 탁 킥을 날리는 걸 했었는데 이 킥을 이름이 붙었어요. 헥토 파스칼 킥이라고. 왜 헥토 파스칼 킥이냐면 이 딱 날리는 장면에 밑에 자막에 김정은의 김정기아이 이렇게 파스칼이라고 그래서 이제 둘이 붙었는데 그 이제 합성에 이제 되고 아주 재밌죠? 또 이제 정치적인 어떤 문제 또 이렇게 하고 또 이렇게 하고 이걸 제가 왜 이래서 이제 유경이가 합성 필수 요소로 등록을 했는데 왜 좋아하냐면 제가 어떤 흥행 코드가 다 들어있어요. 귀여운 아이와 호쾌한 액션과 복수의 짜릿함. 이런 것들을 쏟아내는 이 사람들의 저력이 제가 이미 살짝 얘기를 했지만은 이 사람들이 무슨 품위 있는 기성예술의 그런 것들을 가지고 있는 건 아니지만은 한 사람이 해낼 수 없는 어떤 한 사람이나 어떤 그러니까 회사 같은 팀 같은 걸로 할 수 없는 어떤 기묘한 창의성들이 되게 엿보여요. 그런 것들이 어디서 나오느냐? 이제 그런 걸 설명하는 게 이제 흔히 요새 많이들 얘기하는 집단지성 이론으로 얘기가 설명이 된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여기서는 창의성, 그게 문제 해결이 아니라 창작을 하는 거기 때문에 집단 창의성의 개념을 그대로 가져올 수 있는데 이제 별게 아니고 한 명의 천재보다 10명의 범죄가 낫다 뭐 이런 뜻이죠. 예. 다수의 개체들이 모여서 그 각각의 지적 능력이 결합해서 쌓이는 조건에서 그게 이제 DC에서는 패러디라는 메커니즘으로 돌아가는 거고 그게 누적이 되는 과정에서 그 한 사람을 넘어서는 창작물이 나오는 거고 예. 이렇게 이제 저는 이제 집단 창의성의 가장 훌륭한 예로 락통령, 힙통령 많이들 아시죠? 슈퍼스타 K 때문에 이거를 들었는데 합성된 결과물은 뭐 지금 넘어가고 그냥 이게 집단 창의성이란 걸 본인들이 안다는 증거가 있는데 이거를 힙통령, 락통령 각각의 영상을 막 계속 패러디해서 최종 리믹스 버전이 나왔는데 리믹스를 올린 사람이 이코돌인데 이 친구가 뭐라고 했냐면 그저 차려오는 음악에 영상만 입혔을 뿐이라고 했어요. 근데 바로 이게 자기는 조금만 기여를 했다는 걸 알고 있다는 거군요. 근데 자기 각각 조금 기여한 게 이제 이런 그런 리믹스 영상 같은 대단한 게 나왔던 거죠. 근데 이제 DC 재밌으시죠? 근데 그게 이제 뭐 의미가 뭐 굳이 있을 필요는 없는 것 같은데 이게 아무래도 청년 문화의 중요한 일부고 그래서 과연 이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막 고민을 막 해봤어요. 어떤 사람은 이제 이것이 우리 신자유주의에 억압받는 청년들이 그 DC 특유의 반권위적인 그런 추세가 발전하면 뭔가 우리가 적을 인식하는 계몽의 도구도 만들 수 있을 것이다. 뭐 이런 얘기도 있는데 그건 좀 너무 과한 그 희망사항인 것 같고요. 왜냐하면 그 안에도 너무너무 계층과 취향들이 나눠져 있어서 예를 들어 코갤러들, DC의 코미디 갤러들이 남의 뭐죠? 신상을 터는데 아주 선수들인데 이 친구들이 고대 성추행 사건 용의자들은 털질 않아요.
왜일까요? 아쉬운데 저는 참 이런 것처럼 어떤 이 사람들은 그냥 놀이는 놀이일 뿐이지 애당초 현실에 개입할 그런 동기가 크지 않은 거죠. 저는 그것보다도 이 친구들의 세계관 그것들이 이제 저는 이제 더 관심이 가서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아니라 세상을 어떻게 바라보는 이 사람들이. 그래서 그 흐름을 제가 읽은 거가 뭐냐면 이게 개미와 배짱이 만화인데 배짱아 그렇게 놀기만 하다가 겨울이 다가오면 어쩌려고 그러니 하니까 딱 바라보다가 죽지 뭐 이래요. 네. 근데 이제 이거 말고도 배짱이 개미와 배짱이 패러디 시리즈가 되게 많은데 비슷한 감성들이 있어요. 이제 저는 이 죽지 뭐라는 대사 안에 뭘 봤냐면 낙관도 비관도 아닌 묘한 현실주의 그리고 무신론 그리고 권위에 대한 냉소 그러니까 사회의 규범에 대한 냉소가 이 대사 한마디에 다 들어있어요. 네. 왜냐면 이것만 본 게 아니라 다른 것도 같이 보니까 이거는 이말년 만화에도 되게 일관되는 건데 뭐 여러 가지 재밌는 것 중에 이말년 만화에서는 사람이 죽을 때 웃어요 이렇게 날아가면서 저는 이게 묘한 태도가 이제 깔려 있다고 이제 보는 건데 그래서 내친 김에 제가 조사를 해봤어요. 이 죽음에 대한 태도만 가지고 하나만 가지고 조사를 해보자 해서 DC 인사이드 전체에서 죽으면 어떻게라는 검색어로 찾아보니까 순수한 장난을 제외하고 댓글을 분류해보니까 죽으면 아무것도 없다가 31표 나머지 환생 4표 사후세계 1표 되게 적죠. 기독교 신자들이 되게 일반적으로 많은 걸 생각하면 그래서 어떤 형태든지 사후세계를 부정하는 입장이 한 80% 정도 됐고요. 네, 이걸 좀 체계적으로 공부를 하면 좀 재밌을 것 같은데 연구를 해보면 근데 이게 이 사람들이 우리가 픽픽 웃지만은 이제 가장 시대 논쟁적인 진화심리학이라는 한 분이 있는데 논쟁적인 학자 진화심리학자들이 있는데 뭐 제일 유명하게 리처드 도킨스죠. 아주 종교하고 싸운 분이신데 이 사람들이 말이 저는 되게 경구와 같이 되게 강하게 와닿는데 내가 존재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되게 고민 많이 하잖아요. 내가 존재하는 데는 어떤 이유가 없다는 깨달음이야말로 진화심리학의 개가라고 했고 리처드 도킨스는 사람을 죽이지 말라는 명징한 윤리적 판단을 해야 되는데 꼭 종교가 필요한가? 하느님이 보기 때문에 사람 죽이지 않아야 된다고 그런 논리에 대한 이러한 견해와 일치한다 상당히 비슷한 견해를 무의식적으로 이 잉여들이 가지고 있게 되었다고 저는 이제 생각합니다. 이건 되게 냉정하고 담담한 세계인식 그리고 그게 윤리적인 게 아닌 게 아니에요. 새로운 윤리가 그 안에서 탄생할 건데 저는 이게 21세기의 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낡은 단지 옛날 것이기 때문에 받아들이는 그런 도구마를 버리고 그렇게 될 거라고 이제 저는 희망을 하는데 뭐 저 역시 희망의 상황일 수도 있겠죠. 또 끝으로 이제 비록 우리가 이런 것을 하면서 유희일 뿐이고 정신승리라고 하죠. 그렇지만은 또 이렇게 버티고 살다 보면은 또 작은 승리를 생활에서 또는 공공의 영역에서 이룰 기회가 있으니까 죄책감 갖지 말고 잉여짓을 즐기시기 바랍니다.